12세기 후반 캄보디아 앙코르의 가장 두드러진 바로크 스타일의 사원 바연대연. 저 얼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박동희 박사와 함께 바연 사원은 캄보디아 앙코르 톰 중심에 있는 12세기 후반의 크메르 사원입니다. 12세기 후반도는 13세기 초에 자야바르만 7세의 국립사원으로 지어진 바연 사원은 자야바르만의 수도 앙코르 톰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연 사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 테라스에서 솟아올라 중앙 봉우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많은 탑의 모든 면에 있는 고요하고 미소 짓는 많은 얼굴들입니다. 이 얼굴들은 기록이 없어서 다양하게 추정되곤 합니다. 이 사원의 주요 보존 기관인 앙코르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 팀 JSA는 앙코르 와트의 고전적인 스타일과 대조적으로 이 사원을 크메르 건축의 가장 두드러진 바로크 스타일의 표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럴듯한 표현인 듯합니다. 뭔가 과도하고 세밀하게 꾸며진 느낌이 유럽의 바로크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바연의 원래 이름은 자야기라고 하는데 크메르어로 승리의 산 또는 브라흐마의 산이란 의미입니다. 자야는 브라흐마의 또 다른 이름이고 길이는 산이라고 하네요. 바연이라는 이름은 1880년 이젠 에이머니얼가 붙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연은 크메르어로 베인드라고 쓰여진 것을 라틴어로 음역한 것이며 근 이것이 인드라의 천상궁전인 팔리어 비제엔 또는 산스크리트어 베이제엔에 변형된 형태라고 추정했습니다. 바연은 천상궁전의 지상화한 모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접두사로서의 첫 음절배는 배 페넘과 같은 다른 것과도 유사하며 보호자 또는 방어자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연의 역사. 바연은 앙코르에 세워진 마지막 국립사원이며 불교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유일한 앙코르 국립사원입니다. 이 불교 사원에는 크메르의 다양한 지역과 도시의 대표자로서 많은 소규모 및 지역 신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원래 힌두교 사원이었던 바연 자야길은 앙코르 톰의 성벽과 인게브리지스, 비주누 사원인 제프롬과 벤티 키에의 사원을 건설한 자야바르만 7세의 대규모 기념물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 사후의 변경사항. 자야바르만 7세 시대 이후 바연은 후대 군주들의 손에 의해 수많은 불교 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13세기 중반 자야바르만 8세 통치 기간 동안 크메르 제국은 힌두교로 복귀했고 바연 사원은 그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후대의 테라바다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면서 정글에 버려지기 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닌 특징으로는 사원 동쪽의 테라스, 도서관, 내부 회랑의 정사각형 모서리 및 윗 테라스의 일부가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의 에콜레 프레네이스 덱스트림 오리엔튼 에네스텔로시스 기법에 따라 사원을 복원하면서 사원 보존을 주도했습니다. 1995년부터 앙코르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 팀 JSA 주요 보존 기관이었으며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건축 답사. 지사원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건물들은 동서축을 따라 길게 늘어선 울타리 안쪽에 서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사원은 앙코르 톰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의 각 방위점에 있는 문에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원 자체에는 성벽이나 해자가 없으며 도시 자체의 성벽과 해자로 대치됩니다. 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도시사원 대치는 남쪽의 앙코르 와트 2제곱킬로미터보다 훨씬 큽니다. 성벽은 사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원이 인공산처럼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사원은 불교 우주론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는 우주의 산인 메루산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우주적 상징주의를 고수하면서 사원의 평면도는 우주의 배치를 나타내는 만다라 다이어그램의 기초로 밀교 불교도가 사용하는 상징인 얀트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사원은 한 신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신을 기렸습니다. 중앙 사당에는 자야바르만 7세의 모습이 모셔져 있는데 그는 아마도 자신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신의 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원 내부에는 두 개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울타리 세 번째 및 두 번째 울타리와 위 테라스 첫 번째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간에 거의 공간이 없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웅장한 규모와 탁 트인 공간으로 감동을 주는 앙코르 와트와 달리 바연은 좁은 틀 안에 압축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외곽 회랑. 외곽 회랑의 외벽에는 앙코르 크메르의 역사적 사건과 일상생활 장면을 묘사한 얕은 도들새김 부조가 있습니다. 얕은 도들새김은 그 자체로 매우 상세하고 유익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문 텍스트도 함께 제공되지 않으므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묘사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도들새김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쪽 고프라에서 시계 방향으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 고프라의 남쪽 회랑의 한 장면은 해전을 묘사합니다. 지섹션은 보트에 탄 참족 전사와 물속에 있는 죽은 크메르 전사를 보여줍니다. 여기만 베트남 사람들한테 지고 있는. 베트남에 이제 처음 침공이 왔을 때 모습을 그린 어, 팔을 이렇게 가르치고 아주 낯설죠 이거 조각 자체가 어, 지금 여기 바이온이랑 전혀 다른 이런 건 이제 브라마 신의 대자인데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아, 둥근 대자.
야. 여기 베트남 군의 동쪽 회랑의 남쪽 부분의 음악가, 기수, 코끼리를 탄 장교, 식량마차가 뒤따른 행진하는 크메르 군대 일부 중국군인 포함가 있습니다. 좌측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보이네요. 머리를 밀어버린 크메르인들과 코끼리가 보입니다. 식량마차도 보이네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식량마차가 보이고요. 이건 사슴을 잡는 것일까요? 여기도 식량마차입니다. 여전히 동쪽 회랑의 안뜰로 이어지는 출입구 반대편에는 앙코르 주택을 묘사한 가정적인 장면이 뒤따른 또 다른 행렬이 있으며 거주자 중 일부는 중국 상인으로 보입니다. 남동쪽 모서리 파빌리온에는 탑, 앞사라, 링가가 있는 미완성 사원이 있습니다. 남동쪽 모서리 파빌리온의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 부조는 노더는 모습입니다. 남쪽 회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쪽 회랑의 동쪽 부분에는 크메르와 참족 군대 간의 톨레사 배전이 있으며 그 아래는 시장, 야외 요리, 사냥꾼, 어린이와 병자를 돌보는 여성을 묘사한 민간인 생활의 장면이 많습니다. 여전히 안뜰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지나 남쪽 회랑에는 중국 정크선을 포함하여 보트와 어부가 있는 장면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투개 묘사가 있습니다. 톨레삽 전투 Battle of 돈네 세븐 1177년 참파와 크메르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수리아바르만 2세 1113-1150년 제위 통치 아래 크메르 왕국은 내부적으로 통합되었고 비슈누 신에게 바쳐진 앙코르 최대 사원인 앙코르 와트가 37년 동안 건설되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참파와 안남에 대한 그의 원정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1145년에 비자야를 약탈하고 자야 인드라바르만 3세를 폐위시켰습니다. 크메르족은 자야 하리바르만 1세에 의해 쫓겨난 1149년까지 비자야를 점령했습니다. 수리아바르만 2세는 남인도의 촐라 왕조의 사절단을 보내 1114년에 촐라 황제 쿨로퉁가 촐라 1세에게 귀중한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 왕들이 짧게 통치하고 후계자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전복되는 또 다른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177년 앙코르 수도는 자야 인드라바르만 4세 왕 휘하의 참족 함대에 의해 톨레사 포수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습격당하고 약탈당했으며 앙코르의 통치자 트리보바나디티아 바르만이 살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주, 하인, 게임에 참여하며 대화하는 사람들, 레슬링 선수, 야생 멧돼지 싸움이 있는 궁전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트에서 아선하여 꼬인 밧줄로 몸을 보호하는 크메르 전사와 교전하는 참족 전사가 있는 전투 장면이 있으며 그 뒤에는 크메르가 전투를 지배하는 장면이 있고 그 뒤에는 크메르 왕이 백성들과 승리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때문에 여기 이제 완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예요. 저기는 분명 왕일 거고 네. 이제 왕이 승리했으니까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부하들한테 이제 축하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축하 파티를 벌이는 거죠. No. Like the weekend. 남쪽 회랑의 서쪽 부분에는 크메르와 참족, 코끼리, 대형 쇠뇌와 투석기와 같은 전쟁 기계를 포함한 군사 행렬이 있습니다. 서쪽 회랑의 남쪽 부분에는 미완성거들 세기미 숲을 행진하는 군대. 다음에는 크메르 그룹 간의 논쟁과 싸움을 보여줍니다. 밑에는 이제 막 설전을 하는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서로 막 설전을 하고 있죠.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이제 권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베트남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을 그린 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네. 안뜰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지나 서쪽 회랑에는 크메르 전사 간의 난투를 묘사한 장면. 다음에는 전사가 거대한 물고기가 작은 사슴을 삼키는 연못을 지나 다른 사람들을 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성한 불꽃의 방주가 앞에 서고 코끼리에 서 있는 왕과 함께 왕실 행렬이 있습니다. 북쪽 회랑의 서쪽 부분에는 미완성된 운동선수, 고개사, 동물 행렬, 숲에 앉아있는 금욕주의자, 크메르와 참족 군대 간의 더 많은 전투를 포함한 왕실 엔터테인먼트 장면이 있습니다. 안뜰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지나 북쪽 회랑에는 크메르와 빽빽한 대형으로 진격하는 참족 군대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북동쪽 모서리 파빌리온에는 또 다른 행진하는 크메르 군대가 있습니다.
동쪽 회랑에는 코끼리의 지원을 받는 크메르와 참족 군대 간의 육상 전투가 있으며 크메르가 승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안드레는 16개의 사당이 있었지만 힌두교 복원주의자 자야바르만 8세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외곽 회랑은 동쪽 입구 양쪽에 각각 하나씩 2개의 도서관이 있는 안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동쪽에 있는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남동쪽 도서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북동쪽 도서관이고요. 북동쪽 도서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쪽 바깥 회랑을 다 보신 거예요. 다시 한쪽 회랑으로 가요. 내부 회랑은 다시 한 단계 더 높은 윗테라스로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내부 회랑과 윗테라스 사이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자들은 윗테라스가 사원의 원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자인 변경 후 곧 추가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원래 바요는 타프 밑반 테이크데이의 대략 동시대, 기초와 유사하게 단층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내부 회랑은 외부 회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원래의 십자형은 나중에 정사각형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야바르만 8세가 나중에 추가한 야틴도들 새김은 외부 회랑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외부 회랑에 비해 작은 캔버스가 있는 내부 회랑에는 외부 회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투와 행렬보다는 대부분 힌두 신화의 장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교사된 인물 중 일부는 힌두교의 삼위일체 신인 시바, 비슈누, 브라흐마, 천상의 무용수인 압사라, 라바나, 가루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패널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또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부 회랑의 모습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상층 테라스. 아. 벌써 올라온 거예요? 네. 어. 여기가 제일 중앙탑인데 네. 중앙탑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정문으로 갈 거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여기가 정면이에요. 어. 사원 정면인데 여기서 볼만한 거는 네. 이 정면 좌우에 있는 두 왕비 조각이에요. 다른 지금까지 봤던 앞사라 조각이랑 전혀 다르죠. 앞사라나 네.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조각이라고 봅니다. 캄보디아의 조각 중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게 참 안타까웠다. 그냥 다 지나가. 이 두 조각은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있거든요. 두 개의 여신은 네. 이제 자바르만 7세 부인이라고 불려요. 아. 두 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첫째 부인이 죽고 이제 둘째 부인이랑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젊은 얼굴로 그렸고 네. 둘째 부인은 이제
늙어서 죽었기 때문에 얼굴을 늙게 그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라는 거죠? 네. 네. 가슴 위치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왕실에 있으면서 좋은 것만 먹으면은 안 처지나 봐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로? 내부 회랑과 마찬가지로 중앙탑은 원래 십자이였지만 나중에 채워져 원형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43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탑이 이제 여기 지금 있는 보내본부는 이제 나중에 나온 거고요. 이제 불교가 천주교가 장악했을 때 파괴를 해가지고 지면을 거기다 묻어버렸었거든요. 그거를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 팀에서 발굴을 했을 때 이제 그 4m짜리 불상이 출토가 됐어요 여기서. 지하에서. 왜 지하에 있었냐면 문 밖으로 빠져나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무거워서 깨서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놓고 지금 여기는 새로운 불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 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 불상을 여기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자 라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는 여기 문이 너무 좁아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어때요? 네. 이거 중앙탑의 한 가운데입니다. 가이연성. 여기 이제 보기 힘든 앙코르와트 보셨겠지만 나무로 된 데들 문 설치하는 거 좌우로 보호막. 네. 딱히 볼만한 건 없습니다. 네. 오케이. 터원탑에 있는 216개의 거대한 얼굴들이 다른 조각상들과 유사하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그 얼굴들이 자야버르만 7세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얼굴들이 연민의 보살인 알바로케티스페르의 것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얼굴들이 브라흐마의 내 얼굴을 나타내는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원이 브라흐마를 위해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얼굴들은 산무르티의 시바를 상징하는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의 형상은 목걸이, 큰 귀걸이, 왕관과 같은 보석을 거의 착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설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습니다. 앙코르 학자 조지 코즈는 자야바런 7세가 자신을 디바라자 신왕로 생각하는 크메르 군주의 전통에 확고하게 서 있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차이점은 그의 전임자들이 힌두교도였고 브라흐마와 그의 상징인 최철무칸의 얼굴과 자신을 연관시킨 반면 자야바르만 7세는 불교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들의 정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테라스에는 바연의 유명한 얼굴탑이 있으며 각 탑은 2개, 3개 또는 가장 일반적으로 4개의 거대한 미소 짓는 얼굴을 지지합니다. 중앙탑에도 내부 회랑모서리와 입구와 위테라스의 예배당에도 작은 얼굴탑이 있습니다. 어디를 방황하든 노케슈바라의 얼굴이 그들의 다중 존재로 따라오고 지배합니다. 다고 무어리스 글레이즈는 썼습니다. 탑과 얼굴의 수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탑이 건설로 인해 추가되고 마모로 인해 손실되면서 이 숫자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한때 사원에는 49개의 탑이 있었지만 현재는 37개만 남아 있습니다. 얼굴의 수는 약 200개이지만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보존되어 있어 정확한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마신 있냐고 얼굴이 4개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얘가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불교 사원이고 이제 자야바르만은 부모가 아버지를 관세음보살이 되기도 했고 관세음보살이 이제 비실효격을 가져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11명 관음보살이랄까 뭐 그렇게 얼굴이 많은 특징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야바르만 7세 본인의 얼굴을 새겼다
학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이 세 설이 이제 기존의 학설이었는데 예. 이제 일본 팀에 있었던 이제 박형국 교수가 예. 이거는 기존의 학설을 다 잘못했다고 하고 예. 이제 얼굴의 모양이 한 세 종류로 구분이 가능한데 예. 하나는 선신, 하나는 악신, 하나는 여신의 얼굴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낮은 탑의 얼굴은 이제 온화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 예. 높은 측에 있는 이제 얼굴은 이제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바깥쪽 면을 보고 있는 얼굴은 이제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 개로 구분을 했다고. 그게 그냥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것도 이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도쿄대학교 3D 팀에서 얼굴을 3D로 스캔해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세 개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예. 실험 그 분석 결과가 나왔기도 했고.